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두 검사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드릴까 하는데요. 영화 두 검사는 2025년 작품으로 세르이 로즈니차 감독의 우크라이나 감독님이시죠. 네, 우크라이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각본을 쓴 게오르기 데미도프 작가도 실제로 그 당시 스탈린 대숙청 당시에 겪었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 각본화하고 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봤었던 볼코노프 대위 탈출하다. 그 영화도 1930년대의 스탈린 대숙청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 사탄 탱고도 소설 사탄 탱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탄 탱고도 이 러시아 그리고 비참한 그 현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검사를 보면서 두 가지가 다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당시 스탈린 대숙청 시기는 1937년부터 38년에 이르는 무려 68만에서 100만 가까이가 사망했다고 하는 그 숙청 시기를 영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두 번의 혁명으로 완전히 공산주의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은 사실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 그 뒤를 이으면서 20년 뒤인 1937년도에 스탈린은 자기의 그 체제를 반대하는 전 볼셰비키 혁명 단원들을 모조리 숙청시키고 또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그 모든 인민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피해 숙청이라는 말과 똑같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이 영화에서는 러시아 엔카베데 비밀 경찰이라는 뜻이거든요. 엔카베데는 소련의 보안기관인데요. 행정과 치안을 전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밀 경찰이었는데요. 이 비밀 경찰들이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시대를 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볼코노고프 대탈출하다 영화에서는 이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용서받아라 라는 것으로 볼코노프 대위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가족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아무도 그를 용서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볼코노프 대위 탈출하다에서도 그 대위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 시기 배경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두 검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상에서 피 묻은 탄원서가 한 젊은 검사에게 전해지고 이 젊은 검사는 상식적인 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식적인 검사는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탄원서를 준 노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감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감옥은 정말 끝도 없이 철창이 닫혀 있고 계속 들어가야 되죠. 이어지는 끝없는 철창마다 경찰이 서 있습니다. 문지기 경찰이 철문을 열어주는데 솔직히 정말 비효율적이죠. 한 명만 열어주면 되는데 그 작은 거리에도 철문 하나하나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마다 문제기 경찰이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엔카베데 비밀 경찰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일을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료제 정말 안 좋은 점이죠. 여기서 이제 스탈린은 그 경찰 공무원들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숙청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행정과 치안 업무를 주면서 굉장히 권한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은 굉장한 권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많다는 거는 일을 잘할 것 같죠. 공무원이 많으면. 아닙니다.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 엄청 많으면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 혁명의 기조는 노동자들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은 오히려 관료인 공무원, 경찰들을 굉장히 늘려서 노동자보다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노동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르주아라는 그 분홍을 제끼고 빈농 그리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자고 해서 이제 마르크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건데 스탈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은 축소되고 공무원들만 늘어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여러 철문을 거쳐서 그 피 묻은 쪽지를 준 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굉장히 고문당했죠. 굉장히 고문당하고 인권이 유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스탈린 이전에 볼셰비키 혁명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직이었지만 이 스탈린 시대에 이르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반혁명 분자라 해가지고. 그런데 이 노인은 모릅니다. 자신을 배신한 인물이 사실 스탈린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스탈린이 배신자인데도 이 젊은 검사에게 찾아가라 하죠. 이오시프 스탈린을 찾아가라. 니콜라이 예조프를 찾아가라. 비신스키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세 명, 스탈린, 예조프, 비신스키 실제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이 다 이 대숙청을 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검사에게 거기 모스크바로 가서 내가 이렇게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거를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는 이 법무부 장관 같은 이 비슨스키 검사에게 가서 이 참혹한 현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신스키는 결국 스탈린의 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검사는 결말 부분에 가서 그 노인이 투옥되어 있던 그 감옥에 똑같이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결말이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만점인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1930년대 러시아의 그 비참한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영화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볼코노코프 대비 탈출하다와 사탄 탱고처럼 정말 희망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상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을 세 가지를 뽑는다면 오프닝에서 계속 철문이 열리거든요. 계속 한 세네 개까지 철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 열린다는 거는 그 비밀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열쇠로 열어가면서 하나씩 두 개씩 비밀이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엔딩에 가면서 두꺼운 철문이 차가 들어가고 딱 닫히죠. 그래서 그 비밀이 까발려졌던 비밀이 다시 닫히는 비인류적이고 고문하고 비인권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닫혀버리는 그런 닫힌 결말이었다. 꽉 닫힌 그런 결말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검사가 미혼으로 나옵니다. 미혼이라는 거는 결국 아무것도 지킬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되잖아요. 영화상에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기 혼자뿐이니까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까 이 검사는 그 수상한 현실 속에서도 당당히 정의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몸을 사렸겠죠. 그래서 이 검사가 미혼이라는 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농민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노인이 말하잖아요. 노인이 내가 레닌한테 음, 전쟁으로 인해서 팔도 없고 다리도 한짝 없고 그래서 병신이지만 레닌한테 도와달라고 하러 갔는데 레닌이 엄청 반겨주면서 노동자는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노동자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하죠. 근데 내일 가도 그 다음 내일 가도 그 다음 내일 가도 레닌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결말을 나타내는 복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젊은 검사는 비신스키 검사에게 가서 이 비참한 현실을 털어놓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털어놓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자신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갇히게 되는 그런 결말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거로 엔딩을 끝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볼코노프 대위 탈출하다와 그 다음에 사탄탱고 같이 굉장히 암울한 그 러시아 시대상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감독과 우크라이나 작가가 이런 뼈아픈 영화를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집단 농장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흑해 있었죠? 발칸반도 그쪽인데 굉장히 농장이 토지가 비옥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 노란색이 있고 위에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그 노란색이 다 밭이에요. 그만큼 미리 뭐 밭이 곡식이 풍성한 그런 국가였는데 이 러시아가 동의를 해가지고 어,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엄청 부유하게 살았던 그 농민들이 집단 농장에서 일하면서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뺏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돼지도 잡아먹고 그 모든 동물을 막 잡아먹어요. 왜냐면 뺏기니까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련이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해줘.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보복을 하게 되는데 어, 결국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었고 이 작가도 실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서 14년 후에 나오거든요.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그거를 자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얼마나 공산주의가 암울한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그렇게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도 정말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현실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30년대 1930년대지만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는 아니고 추천 할 만한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햄넷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